일주는 갑인일주, 갑일간을 다 끝내놔야 돼. 갑일주가 어떻게 돼? 갑에 대한 물상을, 갑이라는 것은 스프링이라고 하죠. 무조건 튀어나오는, 튀어오르는 동작. 그런 것을 갑으로 보는데, 지우개가 어디 갔나? 갑에 대한 기운을 영어로는 이제 스프링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풀, 가을, 어텀 그러기도 하고 풀 그러죠. 뭐 떨어진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자연의 기운적인 표현을 보면 매우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동양학에서 봄의 기운을 아예 목이다. 목이라면은 자연의 그 봄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조건 솟구치는 운동이 되겠죠. 물론 목이라는 운동에는 무조건 솟구치는 운동이 있고 옆으로 퍼지는 을목 같은 운동이 포함돼서 목으로 다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스프링, 무조건 튀어오른다, 이런 표현으로 봐도 그 자연의 모양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래. 그래서 갑의 어떤 기운상 그대로 그 사람의 성품으로 이해하자면은 무조건 튀어오르는 운동이고,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경금도 무식한 일주로 보게 되는데, 경금이 뭐냐면은 가을의 결실을 위한 무조건적인 수렴의 운동이라면, 간목이라는 것은 주역에서도 말하는데 이제 어떤 그 일의 시작이라 그러죠. 경금을 변화의 시작. 그러니까 어떠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여가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봄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 일을 벌리고 본다. 그 다음에 그 경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실을 위한 그런 무식한 동작이라면, 간목은 무조건 벌리기 위한 동작이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가출을 했다. 간목이 가출을 하면은 어디 갈지 몰라요. 무조건적으로 튀어나가는 거고. 근데 경금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디 갈 때 정해놓고 가출을 합니다. 이렇게도 그 경금과 간목의 특성을 구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천간삼기를 배속할 때 간무경을 같이 묶어서 보죠. 그런 천간삼기라는 것은 일본에서 보면 좀 나름대로 비중 있게 다룬 책자에 보면은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다 그래요.
천간 삼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만큼 이제 어떤 기운 자체가 굉장히 조화를 잘 갖추고 있고, 어떠한 일처리라는 데 있어서 끊고 맺음, 결과가 확실하다, 이런 거예요. 간목은 무조건 일을 시작하는 기운,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확실한 사람, 뭐가 있음으로써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화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간무경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잘 봐야 돼요. 직장인이면 직장에서의 리더로서,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사람, 그런 부류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간목이다. 근데 이 간목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앞장서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성경으로는 어질인의 비유를 하죠. 어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지도자가 되기를 상당히 갈망한다. 그 다음에 목은 목화통명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 사상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목화를 반긴다는 것은 어떤 사회활동, 교육, 예술, 그런 데 인연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계, 문화계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것이 갑일간이다. 이렇게 해서 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지로는 지금 인이 있어요. 그래서 천간도 모군도 지지도 초봄에 강한 스프링 같은 기운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간여지동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인목에는 이렇게 병화가 장생하고 있죠. 무병가. 그래서 언제든지 이 목화통명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천간도 목운동, 지지도 목운동이 강하게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은 매우 강하고, 이런 병화가 강하게 펼쳐지는 사오미운이나 천간의 병화가 뜰 때 사회활동이 매우 왕성하다, 이런 것도 갑인일주를 보면서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는 그런 면이다. 천간 조합해서 이해를 하자면은, 천간의 간목이 지지로 그대로 봄의 기운으로 펼쳐졌으니 본격적으로 봄의 기운이 펼쳐져 있고, 그러한 모양이 명랑성과 그러한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매사 긍정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 비견이라는 것은 간여지동이 되는데, 그 자체로서 안방에 배우자운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죠. 이따가 육신운에서 그 배우자운이나 자식운을 이제 보겠지만은 특징 중에 배우자운이 불안하다. 그 여자 사주에서 특별히 간여지동이 있는 일간 중에 정사일주와 더불어서 고란살에 배속을 하는데,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했던 이런 시대에 갑인일주 여자들이 상당히 배우자운을 잇는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일주다. 그래도 이 사주에 본인의 주장과 고집이 강할 수 있지만, 그 병화라는 것이 장생에 있음으로써 사주에 화기운이 사화가 있거나 오화가 있으면은 저러한 기운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질입니다. 만약에 해월에 갑인일주다 그러면 고집 엄청난 거, 이 사람. 4월에 병화일주라든가 갑인일주라든가. 그럴 때는 화기운이 강한 동네, 남쪽 지방,
이런 지역에서 삶으로 해서 그런 기운을 완화시키는 그런 개운법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일주가 된다. 동네로서는 불화자, 불꽃염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동네 살면 되겠죠. 12연성으로 걸록지에 해당하죠. 록에 해당하므로 매우 강한 기운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뭐 대인관계에 매우 본인의 주관 고집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망으로는 자축이 공망이에요. 자축이 공망함으로써 천을귀인과 정인이 공망해서 어떠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양심을 저버리고 저돌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귀인, 축토라는 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자축이 공망이지만 천간의 개수나 또는 그 임수가 있음, 이런 모양은 나름대로 그러한 걸 커버할 수 있는 요인은 돼요. 지지로 자축이 공망이지만 천간의 임수개수는 공망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특징을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친이 중요하죠. 육친. 주로 안방에서 배우자운, 자식운, 그 다음에 부모운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부친을 의미하는 무토가 장생에 든다. 그리고 배우자를 의미하는 기토가 사지에 든다. 그리고 남자 육친인데 너무 올렸네. 무토가 장생, 정제인, 기토가 사화에 들고, 그 다음에 모친을 의미하는 개수가 욕지에 든다. 그 다음에 자식을 의미하는 경금은 절지에 든다. 이렇게 돼서 일단 배우자운을 보는 데 있어서 무토, 부친이죠. 부친도 되고 배우자도 되는데 천간에 있는 무토, 배우자, 그 다음에 연에 사화가 있던 진토가 있던 해서 만약에 부친이 있다면 이 안방에서의 운은 장생이 되는데, 이 비겁이라는 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간목이 해수에 장생하거나 이런 거랑은 좀 틀린 부분들이 이런 비겁에 극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목극토하죠. 그런 불안감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장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배우자인 기토가 사화에 든다. 이런 모양들은 사지에 든다. 이런 모양들은 배우자운 불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 모친을 의미하는 개수는 욕지에 드니 살림도 잘 못하면서 인기 관리나 하는 그런 식의 모친운이니까 모친운도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자식이 되는 경금이 절지의 이름으로 해서 사주에 조화를 갖추지 못하면 자식운도 매우 약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들은 된 이상이 없다. 갑인이 있는데 신금이 있다. 또는 천간에 경금이 있다. 이러면은 자식의 운을 입을 수 있는 모양인데, 경금은 이렇게 이 경호시가 돼서 합을 이뤄서 동거운이 괜찮은데, 신금 같은 경우는 말년 동거운이 불안하죠. 주로 부모 곁을 떠나서 발전하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방에서의 조화도는 떨어지는데 밖에 나가서는 본인의 할 일을 잘한다. 그래서 이런 자식들이 이런 사주 모양이면은 자식을 빨리
철이 들고 그 빨리 독립을 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붙이는 모치눈이 다 같이 불안한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런 모양에서 갑인이 있는데 이 월까지 묘나 이렇게 인이 있다면 굉장히 이게 불안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될 때 자라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개수나 모토가 공이 극당하면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 비겁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부친의 운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건강이 안 좋거나 제 역할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 같은 매우 부모운까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시기부터 사회 객지 나가면서 자수성가하는 유형들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친운이 무난하려면 이런 건 좋죠. 갑인인데 사화가 있다. 또는 오화가 있다. 미토가 있다. 이런 모양들은 부모운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천간으로 뭐 개가 있든가, 또는 연에 뭐 자수가 있어도 이렇게 합돼 있든가, 이런 모양은 해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합하는 모양이죠. 이런 모양들은 괜찮아요, 부모운이. 그 외에 이제 조화를 갖추지 못하면 매우 힘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게 부모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운 불안, 자식은 불안하다. 그래서 조화를 갖추지 못할 경우 배우자운도 불안할 수 있는데, 배우자운이라면 이제 이런 모양 괜찮아요. 뭐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배우자운이 합으로 좋고, 이게 오중기토가 매우 강한 거죠. 배우자운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운까지도 괜찮은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토가 이렇게 있다. 진토가 있으면 격각이죠. 격각이니까 주말부부나 한달부부 형식의 배우자운. 그 다음에 이제 축토라면은 그 자체가 궁망이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미토라면은 갑기합으로 유정하고, 이런 모양들은 비교적 잘 짜여져 있는데, 조가 치우친다는 부분에서 해수나 자수가 좀 있어줘야 되겠죠. 연 같은 때. 그러면 배우자운, 그 다음에 조우적으로도 잘 갖춘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운, 부모운, 자식운이 다 설명이 됐고, 다음에 여자의 어떤 육신을 보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 무토가 생기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식모 아니면은 부친이 되죠. 근데 극받고 있으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육신과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육지에 든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모운에 있어서 똑같이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배우자인 경금이 절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경금 같은 배우자는 아예 안방에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이 태지에 이른다. 그 다음에 자식인 병화는 장생에 이른다. 그래서 자식 중에 하나는 똑바른 자식이 하나 있는 거고, 배우자와는 불안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주의 모양을 봐서 어떻게 배우자의 덕을 잇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친, 부모는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금신금은 절지태지로서 운기의 폭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지로 올 수 있는 게 유금이 있겠죠. 유금 같은 경우 원진이면서 그 모양이 손모가 돼 있고 안에 오면 태지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양은 좀 유정한 모양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관이면서 원진이긴 하더라도 합은 돼 있다 이거예요. 원진이지만. 그래서 동거운에 있어서 원망하는 세월도 있고 또 잘 뜻이 맞는 세월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신금이 있다. 신금이 여기 있든 월이 있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형이면서 충이 되는데 주말 부부나 한 달 부부의 배우자운. 그래서 안방에 오면 매우 이제 불안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남편이 안방에 오면 티격태격 싸우다가 나가면 평화로워지고 하는 모양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중에 경금이 있는데 인사형을 이루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이 인목이 사화를 생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화기운에 매우 노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몸에 큰 상신의 흔적, 큰 수술 자국이 있던가 그러면은 배우자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 덕은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으면은 괜찮다. 그러지 않으면 직업적으로 뭐 의료 계통에 있든가 그러한 식의 배우자운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배우자 건강운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게 자수가 있던가 그러면 도움은 돼요. 이렇게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공마이긴 하더라도 조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모양을 하는 게 연애 자수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중에 신금이 있는데 술중에 신금은 유금의 여기가 7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영양가가 있는데 합으로 또 유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중에 유금 같은 경우는 아주 바람직한데 문제는 합돼 있음으로써 자식이 장성하면서 배우자운이 좀 약해지는, 건강은 불안해지는 모양이 된다. 그 다음에 축중에 신금인데 공망이라 여기 영양가가 없죠. 제대로 된 배우자운을 입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운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 많지 않고 사화가 있던가 오화가 있던가 병화가 있던가 그러면 자식운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문운을 봐야 되는데 학문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가는가 그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학문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공부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걸 살펴보면 편제가 있고 비견이 있고 이런 그 식신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노인은 된다. 그래서 주로 이해력과 순발력, 두뇌에 의한 그리고 경쟁력에 의한 지기 싫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기술적인 공부라던가 직업적으로 내가 무슨 IT,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건 잘 된다 이거예요. 대신에 인문학적인 공부 이런 거 교양 차원의 공부는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사주에 조화를 갖추지 못하면 주로 금수의 조화죠. 금기운과 수기운. 하나는 관이 되고 하나는 이제 학문운이 되는데 그런 조화를 갖추지 못하면 공부를 잘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있는데 뭐 신의 월이다. 또는
자축은 공망이라 그래서 해월이 돼야 되는데 해월이고 이렇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모양이죠. 그 다음에 개해월인데 여기에 신금이 있다 하면 아주 좋은 모양이죠. 이런 사람은 아주 공부,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데 매우 잘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화가 있던 거 오화가 있으면 매우 바람직합니다. 사화는 기사시가 되고 오가 있으면 경호, 그 다음에 미가 있어도 좋아요. 미. 신미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년에도 명예, 큰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 외에는 수기운의 조화가 금수기운의 조화가 있지 않으면 학문을 위한 공부는 쉽지 않다. 대부분 다 이런 조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월에 따르는 직업의 특기에 맞는 전공을 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해월, 개해월의 갑인일주에 신금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은 석사, 박사 이런 정도의 그 학문도 가능하다. 직업으로는 방합에 따라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또 큰 틀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오행적으로 연월의 목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목기운이 강하면 인묘진월이 되겠죠. 이게 주로 이제 본인의 주관, 고집, 비견이 되다 보니까 지기 싫어서 하는 공부는 잘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직장끼리 2년 했다가도 나중에 이제 본인의 사업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주로 국가직 중에서 이제 어떤 그 교도, 그 경찰, 그런 특수한 분야의 어떤 행정직 그런 거는 가능하고, 그러지 않으면 일반 직장에서 이제 기술직, 영업직, 교육직 이런 거 가능하다. 다음에 금기운이 강하다. 이게 금기운이 강하면 신유술 되겠죠. 이렇게. 이게 강하면 이제 조직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직장끼리 가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큰 조직과 손잡은 형태의 매장, 프랜차이즈, 대리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업 성향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 돼서 수기운이 강하면 글과 학문에 의한 전문 분야, 그러한 분야에 이제 직장 생활도 가능하고 연구직 이런 거가 되겠죠. 교육직. 그 다음에 화토기운이 강하면은 사주가 약해지죠. 샤오미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적정 규모의 웬만하면 사주가 약해서 직장 생활이 맞는데 주로 교육, 필설, 유통 이런 분야 아니면 그 영업 계통의 직장 분야, 기술직 계통의 직장 분야 또는 적당 규모의 사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합으로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묘진을 인묘진월은 기본적으로 교육, 기획, 그 다음에 농업, 목축, 의류, 패션, 인테리어, 장식, 임용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건설, 건축, 조경 그런 분야에 인연하여서 직장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사업 성향으로 많이 가겠죠. 그 중에서 인월 같은 경우가 이러한 분야 외에 인옷을 화국을 이끌게 되므로 언론, 방송, 그 다음에 화학, 그리고 영마라는 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이제 건설, 그 다음에 항공, 조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묘월 같은 경우가 인묘진월의 특징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인묘진월에 설명되어 있는 교육, 기획, 목축, 농업, 의류, 패션, 인테리어, 장식 쭉 보면 되겠습니다. 진월 같은 경우는 인하고 진 사이에는 격가,
그게 전기전자 인터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전자 인터넷 IT 그다음에 건축적인 분야 영마 준영마에 해당하므로 그 외에 여러 영마 분야에 인연한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인연하고 아니면은 부동산 중개 다 되는 거예요. 사업이월이다. 사업이월은 인터넷, 전기전자, IT, 그 다음에 식상이 되므로 교육, 필설, 예체능, 언론방송, 화학 이렇게 큰 틀에 묶어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월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 4월 같은 경우 인사형이 되죠. 인사형이 되므로 의료, 법무, 금융 이런 분야가 강화되고 의료 분야 중에 헬스케어, 의학, 제약, 금융, 사회복지, 요양, 교육, 요식업, 제조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은 인호가 합의되죠. 합의됨으로 해서 오는 게 이제 접객성업.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접객성업. 그 다음에 이제 상화의 대응으로 제조업, 교육, 요식업 이런 데 가능한 2년에서 간다.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것은 간혹가다 법관도 나옵니다. 관이 있으면 법관도 나온다. 그 다음에 미월생은 정제가 되기 때문에 귀인이면서 안정성을 추구하죠. 주로 직장끼리 인연하기가 쉽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유통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처동업으로 사업을 한다. 남자 같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월 신유술월이면 군, 검, 경, 금융, 기계, 금속, 식품 그런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큰 조직과 손잡은 형태의 납품 대리점 프랜차이즈 매장 되겠다. 그 중에서 신월달이면 인신충이 돼요. 인신충이 되고 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도 되죠. 편관이 되므로 명령 따라 움직이는 군인, 그 다음에 검찰, 의료 분야, 형도 되니까 의료 분야가 되니까 의사, 그다음에 의료, 의학, 제약, 바이오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영마에 해당하므로 외교, 통상, 무역, 그 다음에 조선항공, 자동차가 된다. 식품 분야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이면 정관이 돼가지고 주로 행정조직이 되겠죠. 뭐 국가의 어떤 그 요직 3, 4급 정도는 원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3, 4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검경도 가능하고 그러한 조직이라 그래도 행정 분야가 돼요. 행정을 맡는 거 직접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판사나 검사가 아닌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금속까지도 포함하고 식품도 포함한다. 술 같은 경우는 인하고 술하고 합의되죠. 관은 그 술 중에 유금이 신금이 되는데 중앙은 아니고 지방 관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하고 술하고는 화해 기운이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언론 방송도 된다. 다음에 해자축월이면은 인성이 되죠. 종교 교육 철학인데 글과 학문의 기본 베이스가 돼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돼요. 회계, 변호사, 그 다음에 종교교육 철학, 노무사, 기타 여러 가지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 그 다음에 간목은 토를 제물로 쓰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 약사, 변호사 다 포함해요. 그래서 해하고 축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월 같은 경우는 격각이 돼요. 이거. 자고 인하고 신자진 인호도 격각이 되기 때문에 예, 충에 준하는 기운으로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야, IT 분야, 자동차, 운송, 항공, 건설, 부동산 포함된다. 그래서 직업 분야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를 택해서 진학을 하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에 결혼 이성운을 보겠습니다. 결혼운 이성운. 자, 부활 전체적으로 일지 비견은 옛날 고서에 보면은 그 제치자리로 가라 여자 같으면 결혼해서 아기 안 낳아도 되는 자리. 예,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돌싱남 이렇게 만나는 모양이 되는데 그럴 바엔 내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갑일일주라는 게 배우자 운에 있어서 경쟁자와 다툰 모양으로 매우 불안한 모양이다. 기본적으로 이게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뜻이 있더라도 한두 번 그 실패를 보면서 가정이 안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도 극하고 관도 극하죠. 그래서 남녀 공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잘 겪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와 결혼하는 사이에서도 매우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면 그래도 괜찮죠. 갑인인데 개가 있고 사가 있다. 이 정도 모양이면 괜찮아요. 부모의 마찰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뭐 자가 있든가 축이 있든가 공망이 돼서 또 덕이 약한 건데 이런 외에 이 조화를 잘 갖추지 못하면 뭐 신이 있거나 이건 충으로도 안 되죠. 자도 격각이고 신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들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마찰이 심할 수 있는 모양이고 이렇게 조화를 갖추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해가 있어도 괜찮죠. 해가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다지 마찰은 없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안방에 이렇게 비견이 자리한다는 게 부모의 의사도 꺾어버리고 내가 내 고집껏 어떤 그 가정을 안착시킨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과정에서 매우 쉽지 않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 보면 경화가 장생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뜻은 이런 시기부터 발달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연월에 비겁이 있다. 그러면 한두 번의 스크래치를 만나면서 가정이 안착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토가 있고 갑인이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만나지는 인연도 괜찮죠. 부모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주선으로 그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비겁이 많고 시에 가서 오가 있든 미가 있든 됐다. 이런 모양이면 나중에 이제 40 이후에 좀 안정이 돼가는 모양이라 이런 시기의 결혼은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양 2002지라 그러죠. 갑인이 있든 갑오가 있든 갑술이 있든
이렇게 있으면 2002지. 그래서 나를 내리는 밭이 두 개여서 두 조모, 두 모친. 그러지 않으면 가정을 일구기 전에 자식을 낳으면서 남녀공이 자식을 낳고 나서 결혼을 할 때 그 어떤 그 안정이 가정궁의 안정이 올 수가 있는데 자식을 낳는 걸 한 번의 결혼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 걸 두 번째 결혼으로 봐서 그것을 두 번 결혼하는 걸로 봐서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여기 걸리기 때문에 눈여겨보세요. 많이들 걸려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은 시기에 결혼이 안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여자라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경금, 신금이 제자리에 자리를 못 잡고 그 다음에 시에서 월에서 이런 식으로 있든가 유가 있든가 이것도 불안한 모양은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모양의 관이 있다면은 아예 이런 시기에 좀 결혼하는 게 나아요. 시에 의해서 뭐 사가 있든가 오가 있든가 그래서 말년에 이제 자식은 발달하고 배우자 운이 약해지는데 이런 모양이 되면 이런 시기에 결혼하고 말년에 가서 불안해지긴 하더라도 자식을 낳으면서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본래 여자가 나이 들게 되면 소먹소먹해지는데 그런 관계에서 관계 설정만 잘해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모양에서 결혼 40대까지도 안 되면 50대 넘어도 잘 안 돼요. 또 얘기도 안 생기고 그것도 문제 그것도. 그래서 연월에 관이 있을 때는 아예 20, 30대 빨리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시에 가서 유시가 있던 아니면 시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경호시가 있고 신미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신시가 있고 계유시가 있다. 이게 전부 관에 대한 시간대인데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결혼을 늦게 하는 게 나아요. 말년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구성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 시기를 고민해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녀공이 배우자 선택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너무 그 갑일주가 병화의 장생에 의해서 화기운이 강화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남편 자리가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시간이라도 해시가 있든가 자시가 있든가 이런 식으로 조를 갖춰주지 않으면 이것도 불안 요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화기운이 강화되어 있을 때 보면은 좀 그 비정상적인 관계, 나이가 아주 많이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삶의 곡절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모양이니까 이런 사주들은 수기운이 어느 정도 조화를 갖췄는가 아닌가 잘 봐야 합니다. 여자 사주에서 너무 사오미가 많다 이것도 본인의 건강도 문제지만 배우자 운에 매우 힘든 운에 걸리기 쉽다. 그럼 배우자 인연의 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인연의 띠를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일지법으로 봐서 범띠, 말띠, 개띠 인연이 좋다. 그리고 이런 인연이 와서 조가 너무 치우치면 이런 띠 중에서 겨울생을 고르고 천을 귀인법으로 이렇게 양띠, 소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 귀인으로 봐서 닭띠도 좋다. 그리고 사주가 너무 이렇게 조열하다, 화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돼지띠, 쥐띠, 소띠, 겨울생 이렇게. 그 다음에 해자 축월에 대해서 너무 수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말띠, 뱀띠, 말띠, 양띠 중에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띠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가 이제 그 아주 그 난해한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 마음에 들어서 왔더니 신자진생을 택해서 왔더니 나한테는 안 맞고, 또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인호술생을 끌고 왔더니 부모랑 또 뜻이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서로 가정을 꾸리고 나서 부모와의 관계 또는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스크래치를 한 번, 두 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하게 좀 띠에 어떤 조화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럴 때에 토끼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는 방합, 이쪽하고는 암합이 돼요. 묘실합이 되죠. 좋게 보고, 그 다음에 통관시켜줄 수 있는 돼지띠가 있다. 여기 오면은 여기는 합하고 여기서는 좀 통해주는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뱀띠가 오게 되면은 이쪽에 합해가지고 또 충의 효과를 많이 완화시킨다. 그리고 인사신 사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띠가 오게 되면은 뭐 법조계라든가 의료계라든가 그러한 식으로 좀 인사신 사명에 해당하는 직업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안방의 조화도를 맞춰야만 가정을 꾸리고 무난하게 배우자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방법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띠를 어떻게 택하느냐. 박도사가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써먹었죠. 박도사 간명지 보면은 몇 년도에 무슨 띠 여자를 만나고 무슨 띠의 남자를 만나고 A급이 무슨 띠, B급이 무슨 띠, C급이 무슨 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띠에 따르는 인연법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근데 그러한 그 띠를 맞춰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박도사 간명비가 얼마냐면 20만 원이에요. 80년대 90년대. 그러면은 그 당시 20만 원 낼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 한 달치 월급을 갖다가 쓴다는 거니까 지금도 지금 뭐 200이 넘는 거 200이. 근데 다른 사람이 여러한 논리를 써보니까 안 맞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는 3만 원, 5만 원 이런 거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는 게 아니죠. 주로. 그러니까 박도사는 잘 맞고 딴 사람은 안 맞다. 즉 잘 버는 사람들은 박도사한테 감명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잘 맞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문법이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궁합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남녀간에 궁합 이전에 사실은 이러한 인연법이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 띠를 맞춘 다음에 궁합을 맞춘다면 그 사람 인생의 최적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운이 중요하죠. 자, 재물운은 기본적으로 양날의 어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나 이런 재테크 할 때 보면은 스노우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일평생 벌어서 식신생자가 잘 돼 있어가지고 계속 생하면서 재물이 불어져가면 좋은데, 불어나면 좋은데, 그런 사주 유형은 많지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시기 가면은 힘이 딸리고, 그로 인해서 뭐냐면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쉬어야 될 때 또 재테크를 통해서 스노우볼 효과 같이 꾸준히 불어져 간다면 내가 쉬어도 돈은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재물운을 볼 때는 반드시 인성이 있는가 없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관그릇이냐
식상생계를 하는 사업 그릇이냐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직업의 길을 잘 가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캐시카우 계속 현금 인출이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재테크를 통한 어떤 그 스노우볼이 돌아간다면 이러한 그 양날에 무기만 장착하고 있으면은 잘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3, 40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주에 따른 오행적으로 이러할 때 어떠하게 재물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물은 기본적으로 토를 재성으로 쓰기 때문에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운에 매우 밝아요. 갑인일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장생한다는 것은 제조업 또는 그 교육 이런 분야, 그 다음에 토를 재물로 쓴다는 것은 부동산, 건축, 그 다음에 농산, 그 여러 가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가 되겠죠. 무식한 방법으로 을목이나 간목이 오면 옛날에 그랬어요. 밀가루 장사하라. 밀가루가 곧 그 토의 성분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밀가루 장사해서 돈 많이 벌기도 그런 케이스를 또 많이 봤어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자, 갑인일주는 화기운이 장생하는 일주가 되어서 금수기운이 어느 정도 보좌를 하면 무난하게 재물을 일구 살아가는 운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하겠습니다. 다음에 목기운이 강하면 인묘진월 또는 시가 인시 그렇다면 자기 사업을 구하기 쉬운데 분야로는 부동산 건설 그리고 화기운이 또 장생하게 되므로 제조업 교육사업 이런 데서 발달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금기운이 강하다면 주로 직장 조직이 되겠는데 조직 직장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운이고 이런 시기에 직장길을 가다가 사업을 굳이 또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큰 조직과 관련돼서 납품 인허가, 프랜차이즈, 매장, 대리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 활동을 이어가면 된다. 다음에 이제 수기운이 좀 중요하죠. 수기운이라는 것은 재테크 관리, 문서, 건물, 토지 이런 문서화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천간에 개수가 있던가 지장간에라도 진중에라도 개수가 있으면은 써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토지나 건물 같은데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면서 나이가 한 5, 60대기 전에 어느 정도 건물 한두 채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50대까지는 적어도 건물 한 채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60대는 그거만 잘 관리하면 크게 이상이 없죠. 그래서 수기운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기운이 없고 화기운이 식신생제를 하고 있으면 이런 모양이죠. 갑인이 있는데 기사시다. 이렇게 되면은 식신이 생제하고 있죠. 이런 모양인데 말년에 잘 사는 사주에 잘 사는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 되면 굳이 이제 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재물을 일궈서 말년에도 어려움 없이 가는 사주다 이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이 수십억 정도는 보유하면서 말년에 여유 있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은 이렇게 미월이 되고 이런 모양이면 처동업
초동업으로 어떤 그 사업을 구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호가 돼 있다. 그렇게 여기도 합이죠. 이렇게 되면 처와 자식과 같이 부모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가게 있죠. 자식과 처가 막 식당을 하고 나는 시장 좀 받아주고 하는 모양들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재물 관리는 처가 다 하고 마누라가 다 하고 나는 뒤에서 샷가맹 같은 거 하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주들이 뭐냐면 한량,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자라 그러면은 이제 시댁을 잘 만나서 시댁의 어떤 사업,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사업하고 나도 같이 사업하고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기운이 강하면 글과학에 의한 전문 분야가 되니까 무슨 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뭐 그런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약사라던가 의사라든가 모두 다 포함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재물은 반드시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사가지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실수도 잘 안 해요. 수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화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행동이 한 박자 느리다 이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게 굴곡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고 수기운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사업 재물은 이제 전문직 분야에서 구하면 바람직하고 또 사업을 한다면 수기운이 강할 때 사업을 한다면 시설 임대업, 만화방, PC방 요즘에 저 만화방도 뭐 잘 꾸며놨더라고. PC방 그 다음에 호텔, 펜션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주방, 임대 주방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스터디 클럽인가 뭔가 그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